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아이엔티 윤 실장입니다. 예전에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 한번 올렸었는데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AMD 라이젠 7950X3D를 구매했습니다. 런칭한 날에 딱 2개 들어왔어요. 딱 2개 들어왔고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가져갔습니다. 돈 벌려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신제품을 좀 가장 빨리 구매하려고 장사하는 것 같아요. 한번 좀 보여드릴까? 자, 이게 7950X3D고요. 지금 CPU는 비어있는데 지금 옆에 장착을 좀 해놓은 상태에 테스트한다고.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선택한 메인보드는 자, ASUS ROG 크로스헤어 X670E 히어로라는 제품입니다. 요게 한 100만원 좀 넘어가는 보드일 거예요. 100만원 넘어가는 보드인데 추후에 나오는 이제 라이젠 CPU와 고클럭 메모리들, 그리고 이제 PCI 5.0 SSD 등등, 이제 뭐 제가 단순히 게임하고 업무 보고 요런 용도뿐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 이제 신제품들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가지고 뭐 호환 문제 없이 좀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약간 고려해가지고 비싼 메인보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B650 보드를 사용을 해도 이 라이젠 7950X3D는 무리가 없어요. 요것도 아마 나중에 영상이 곧 올라갈 겁니다. 예,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우선은 이 앞에 테이블 좀 잠깐 내려놓고, 요번에 라이젠 7000번 때 이제 젠4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플랫폼이 DDR4에서 DDR5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DDR5 메모리를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DDR5 메모리를 선택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금치라고 부르는 그런 메모리들을 구매해서 이제 좀 방열판을 달아서 오버클럭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영상이 좀 평소와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다 껌껌하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워낙 바쁘다 보니까 영상 촬영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밤 10시가 넘었어요. 예, 지금 시간에서야 촬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요즘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뭐 오버클럭 하는데 뭐 시간 뺏기고 뭐 스트레스 받고 요런 거 지금 뭐 그럴 여유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제 뭐 고클럭 X4 메모리를 한번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제품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가격은 20만원 초반인데 6400MHz의 클럭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재밌었던 점은 이 방열판에 쿨러가 달려 있다라는 점이 좀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 컴퓨터를 판매를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리뷰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거를 수 없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구매는 아니고 이제 발주 넣었어요. 이제 발주 넣어가지고 뭐 도매가로 해가지고 받아왔습니다. 뭐 대충 뭐 얘기 들으셔서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 제품입니다. 케일 DDR5 6400CL38 에보 V RGB 메모리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외형부터 한번 볼 건데요. 이제 제품은 제가 이제 미리 개봉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앞면, 후면 이렇게 나오는 제품이고, 좀 기존의 다른 튜닝 메모리들과는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를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상당히 많은 메모리들을 또 조립해보고 또 만져보고 또 실물로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런 튜닝 메모리들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디자인이요, 뭔가 좀 약간 날렵함을 좀 강조하고 싶은 뭐 그런 느낌이야. 약간 좀 샤프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비해 이 케일의 에보 V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랄까 좀 네모 반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특히 지금 여기 상단에 보면은 여기 지금 RGB 투과되는 이쪽 그 라인 있잖아요. 이 RGB 투과되는 라인이 생각보다 이게 좀 그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다른 튜닝 메모리에 비해 가지고 좀 RGB가 조금 더 눈에 띕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외형은 좀 투박한데 RGB는 오히려 조금 더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런 메모리예요. 그리고 이 쿨링팬, 이 가운데 이 쿨링팬 부분이, 요거는 좀 제가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품 페이지를 보면은 되게 촌스러워요. 진짜 진심으로. 그 상품 페이지 이미지는 이거 진짜 정말 부정 못해요. 이거는 내가 포장을 해줄 수 있는 그 범위를 이미 넘어선 제품이야. 패키지에도 보면은 되게 촌스럽게 나와 있어요. 이제 포장도 솔직히 좀 제 감성은 아니에요. 야, 이게 좀 실물은 또 달라. 이게 실제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좀 약간 그 파스텔 톤으로
아주 은은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상품 페이지를 진짜 다시 만들면 안 될까 싶을 정도로 이 상품 페이지와는 좀 상당히 괴리감 있게 오히려 실물이 훨씬 나은 그런 메모리입니다. 자, 이제 메인보드에 장착을 해가지고 내부의 메모리 정보를 한번 볼 거예요. 보드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이 에이수스 크로스헤어 X670E 히어로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드에서 이 메모리 내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SPD를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SPD를 확인해 보면 하이닉스 메모리를 사용한 것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인텔의 XMP만 언급이 되어 있어가지고 AMD 라이젠 특히 이번에 젠 4서부터는 얘는 XMP가 아니라 X4, EXP5라고 되어 있는 그 AMD의 그 X4 프로파일이 따로 별도로 있거든요. AMD의 X4가 언급이 안 돼 있어가지고 호환이 안 되는 건가? 뭐 호환이 안 되면은 뭐 수동으로 오버클럭해서 써야지 뭐 요런 마인드를 가지고 제품을 장착을 해서 오버클럭 프로파일을 확인을 해 봤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X4가 있습니다. 심지어 X4 1, 2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자, X4 1, 2 이거는 또 보드마다 달라요. 어떤 보드는 이제 X4 1만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보드 같은 경우는 X4 1, 2 이렇게 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X4 1하고 2의 차이는 X4 1은 1차 램 타이밍만 설정이 되어 있고요. X4 2는 2차 램 타이밍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 프로파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X4 2를 먼저 적용을 해 보시고 X4 2에서 만약에 부팅이 안 된다던가 뭐 그러면 X4 1을 설정을 해 보시고 반대로 이제 뭐 X4 1에서 부팅이 안 되거나 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X4 2에서 또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X4 1과 2 이게 전부 다 좀 뭐랄까 본인의 메인보드나 뭐 CPU 메모리 컨트롤러에 따라 가지고 뭐 맞게 설정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다만 참고하셔야 될 점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6400MHz X4가 잘 적용이 됐지만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클럭을 한 6000 정도까지만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특히 이번에 출시한 X3D 모델들 있잖아요. 이제 7000번 X3D 모델이 이제 좀 메모리 클럭이 6000을 넘어가면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 부분은 좀 구매하실 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구매하시기 전에 본인 메인보드에 QVL이라 그러죠. 호환성 리스트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6400 XMP 메모리가 적용이 되는지 한번 꼭 검색하시고 구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특히 이제 X3D 라인업 같은 경우가 메모리 클럭에 따른 성능 차이가 뭐 인텔 대비 좀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 메모리만 좀 게임 테스트를 하는 게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메모리 두 개를 조금 더 준비해 봤습니다.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요즘 가장 많이 나가는 메모리가 이제 5600MHz의 이제 그 시금치 메모리, 시금치 메모리가 가장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타사 메모리 6000MHz CL36 메모리 이렇게 두 개를 더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메모리가 세 가지가 되는 건데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게임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 봤고요. 전체적으로 이 메모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수록 약 5에서 10프레임 정도 게임 프레임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위 1% 프레임도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단계 보면은 5에서 10프레임 차이지만은 5600MHz 시금치 메모리와 프레임을 비교하자면은 거의 20프레임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솔직히 뭐 20프레임 정도 차이라고 하면은 좀 과장을 좀 보태면은 그래픽 카드가 한 단계가 바뀌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시금치 메모리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제가 뭐 할 말은 없기는 한데 약간의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은 메모리 클럭이 조금이라도 높은 걸 고르시는 게 아무래도 프레임 향상은 조금 더 있는 편이더라고요. 여유가 된다면은 클럭이 조금 더 높은 걸 구매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3D 마크 타임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배틀그라운드만큼 차이는 아닙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오차 범위라고 할 수가 있을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메모리마다 차이는 존재합니다. 이제 종합 점수도 이 게일 에보 V 메모리가 훨씬 더 잘 나온 것도 확인이 됐죠. 이 게일 에보 V DDR5 메모리가 다른 메모리에는 없고 요 제품에만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했죠. 바로 메모리
쿨러입니다. 자, 그래서 TM5를 통해 가지고 메모리에 과부하를 걸어서 한번 온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 게일 DDR5 EVO V 메모리가 타사 6000의 CL36 메모리와 전압은 같지만 클럭이 조금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쿨러를 통해서 쿨링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참 비슷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게일 EVO V 메모리가 한 4에서 5도 정도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이 정도면 메모리 쿨링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제 시금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독보적으로 낮아요. 방열판이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얘는 전압이 1.1V 정도로 진짜 낮은 전압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초에 DDR5 메모리 모듈 자체가 온도가 그냥 낮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시금치 메모리에 방열판을 안 붙이고 게일 DDR5 6400CL38 EVO V와 같은 급으로 한번 제가 오버클럭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온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결과로 봤었을 때 확실히 이 게일 메모리가 이 쿨링 성능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결국은 이런 쿨러가 붙어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소음이 동반이 된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그 소음 부분이 좀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말로 설명을 하지 않고요, 그냥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음은 이 정도입니다. 자, 이 소음 부분은 제가 오픈 케이스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부각이 되는 면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사실 CPU 쿨러나 뭐 케이스 쿨러 같은 뭐 다른 쿨러 소리에 묻힐 정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워낙 이게 좀 소음에 예민하시고 저소음 PC를 구축해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조금 뭐 거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뭐 좀 전에 보여드린 영상을 통해서, 혹은 저희 원아이인티에 오시면은 지금 이 게일 EVO V 메모리를 저희가 이제 직접 테스트하는 컴퓨터에 장착을 해가지고 4월 한동안은 제가 꽂아둘 예정이에요. 해가지고 4월 안에 한번 뭐 이 메모리에 대한 뭐 소음이라던가 뭐 여러가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실물을 직접 보시고 소음도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이거 날마다 오는 기회 아니다 진짜. 자, 오늘은 이렇게 게일 DDR5 6400CL38 EVO V RGB 메모리를 알아봤는데요. 쿨러가 달린 메모리라는 말에 뭐 솔직히 상세 페이지만 봤었을 때는 별로 안 예쁜 메모리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제가 구매를 해본 제품인데, 상품 페이지가 잘못한 거야. 이 예쁜 메모리를 그렇게 촌스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게 좀 되게 웃긴 게, 제가 이 메모리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한 몇 개 상당히 많이 판매하기도 했지만은 다 나와 보니까 품절이더라고요. 실제로도 뭐 상당히 잘 나가요. 아무래도 이제 좀 쿨러가 달려있는 메모리이기도 하고 하이닉스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클럭에 오버클럭을 약간 좀 노려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실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도 20만원 초반대라는 점, 이제 튜닝 메모리 치고는 뭐 지금 가격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정말 괜찮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 저는 원INT 윤 실장이었고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만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